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오후 6시 58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요. 영상 준비하면서 약간 좀 졸려가지고 지금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약간 조정이 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게 이 조정 구간에서 사실 뭐 96,000, 94,000 뭐 요정도까지도 요 라인인 거죠. 여기 직전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여기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고 이제 다시 바로 위로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어제 오늘 잠깐 좀 조정이 있는 것 같고 이 와중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알트장이 오냐 마냐 뭐 이런 좀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봐도 뭐 당장 이렇게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원래도 그래요. 좀 다가 이제 차트를 좀 볼 거긴 한데 진짜로 이거 진짜 가만 없겠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상황까지 몰아붙이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다 털리고 나서야 진짜로 오는 게 알트상이기 때문에 사이클상으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사이클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초반에 요 구간 있잖아요. 요 23년 초에 비트도 같이 바닥 찍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요 하반기에 올라가는 요 구간에 ETF 승인되고 요 구간에는 이제 전반전 알트의 전반전이라고 했다면은 다시 한번 또 후반전이 좀 금방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절대 오지 않고 솔라나야 뭐 이제 신고점을 갱신했지만 다른 애들은 뭐 절대 오지 않고 이제 버팅기면서 뭐 비트가 계속 이제 혼자서 도미너스 무한으로 상승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끝에 이제 알트장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장이 오려면은 사이클 상으로도 뭐 연말이나 돼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 전까지는 진짜 알트들을 많이 고통받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진짜 또 느끼셨겠지만 비트도 그렇고 뭐 이더도 그렇고 느끼셨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 확 돌아가지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어떤 속도라든지 이렇게 파워가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기만 하면은 진짜 확 쏠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국장만 해도 막 국장 쓰레기다 왜 하냐 뭐 미국 주식 해야지 왜 하냐 막 이렇게 욕 하도 먹다가 이제 어느새 이제 정부 다시 들어서고 좀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막 국장이 코스피 2,900 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처럼 진짜로 시장은 변화무쌍하다. 최근에 뭐 이더만 해도 그렇죠. 이더도 뭐 이더 뭐 천 앞자리가 뭐 13 혼자서 비트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더 혼자 이렇게 깔아앉으니까 이더 이제 끝났다 왜 사냐 이더 막 조롱하고 하다가 진짜 바닥을 찍으면 이제 그때서야 돌아서죠. 그래서 바닥 찍고 나서 이더 비트 차트로 바닥 찍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섭리 흐름을 조금 체감하면서 체득해가지고 계속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 심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리로는 알아도 좀 다른 게 있죠. 이건 알고 다 겪었지만 근데 또 이번엔 좀 다른 거 아닐까? 왜냐면 안 오니까 오지 않으니까 좀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친구들 또 만나면은 빨리 알트성 와야 되는데 언제 오지 막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좀 비슷한 거죠 뭐. 근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트성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좀 구성 잘 해놓고 진짜 만약에 상황에서 알트성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그걸 타개하고 빠져나갈지에 대한 어떤 루트 정도는 본인 스스로 마련을 해주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 오르는 거 굉장히 어쨌든 좋죠. 알트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여러가지를 볼 건데요. 영상 또 오랜만이죠. 봅시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조정 맞고, 밸런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름 뭐 매번 엘리엇으로 분석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번에 싼 것 좀 찍고 잠깐 조정 와가지고 뭐 피보나치로 0.618 자리로 가서 뭐 104,000달러 정도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고점 구간 있잖아요. 신고점 구간. 신고점 구간에서는 진짜 한번 뚫긴 좀 어렵죠. 확실히 매번 느끼지만. 그래서 직장이래. 직전 고점 구간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막 힘있게 달리다가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직전 신고점 구간이잖아. 돌파할 때 좀 걸렸고, 근데 이 구간에선 진짜 덜 걸렸죠. 확 뚫고 나서 확 조정 왔다가 뚫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신고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장으로 갔던 것처럼 이 정도의 큰 갭 상승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조금 돌파하기가 어렵다. 물론 여기 이제는 이런 구간은 딱 옛날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였는데, 여기도 이번에 좀 걸렸지만 여기를 확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가 계속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리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려주고 예쁘게 좀 그려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면 이거 뭐 상승이 좋다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미친 듯한 차트는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지 않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적당히 이제 좀 그려주고 지지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가장 예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고, 이제 이거 오랜만에 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사이클상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 지금 같은 구간은 뭐 좀 옅어지는 주황색이죠. 간단하게 보면 이런 구간인데, 아직 그 한 번 더 올 수 있을 법한 요 상승이 오지 않은 구간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직전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고, 진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간다, 약간 요런 트렌드였다면은, 지금은 또 어떤 모델을 많이 써요 여러분? 지금은 M2 글로벌 통화량 그 차트를 가지고 좀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또 유행을 타고 굉장하게 바뀐다,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옛날 좀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도 과거 사이클 상으로 쳤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구나, 요 정도는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 봤고, 지금 그리고 환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1시간 봉인데 뭐 거의 코인이죠. 코인급처럼 환율이 뭐 하루에 몇 프로씩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된 좀 느낌이고, 직전 요 고점대가 거의 1,500원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개입이 거의 1,400원, 1,450원부터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수비를 하다가 내려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트가 좀 움직이는 시점에서는 또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빗썸에서 테더 차트가 막 1,650원 정도까지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자료 있는데 어딨죠? 그러니까 달러 지수랑 원달러 환율이 별개이긴 하나, 웬만하면 달러 지수를 이제 추종하잖아요, 원달러 지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요 밑에 거가 이제 달러 지수고 위에 거가 이더 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걸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긴 요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탈하면서 하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야 비트코인 크립토 위험 자산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계속 갔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만약에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맞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와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 직전 구간처럼 달러 지수가 이제 좀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컵 모양으로 이제 차트를 그린다 라고 하면은 직전 구간에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시점이 다 이제 이런 알트들의 저점이었다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좀 괜찮은 근거 같아서 가져와 봤고, 요 이더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트 가격을 이제 대변한다기보다는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어떤 강세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결국 알트코인들 전체를 또 대표하는 격으로서의 이더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알트코인의 어떤 좀 강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좀 근거가 괜찮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다 이제 좀 올라가다가 진짜 폭발적인 상승은 달러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 유동성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알트 폭발, 뭐 피날레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이 지금 요 며칠 또 이제 얘기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괜찮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계속 유입되다가 며칠 동안 약간 좀 유입이 있었죠. 유출이 비트의 이제 하락과 더불어서 유출이 좀 있었고, 이 친구들도 보니까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크랑 피델리티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경우에는 그 자금 성격이 조금 더 단타 위주로 맞춰져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금들도 이제 매크로 지표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을 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조금 유출이 계속 나오면서 뭔가 돌파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좀 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유입량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자죠.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오늘자 이제 토탈 이제 결과값을 보자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164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면요, 164잖아요 지금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더리움으로 들어온 게 좀 많이 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ETF 유입량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비트보다 이더리움 쪽으로 ETF 유입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쪽 친구들도 보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저점이었잖아요 최근까지 비트코인 신고가 가는 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좀 초입 단계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뭐냐면은 결국 기관들도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얘네라고 뭐 투자를 특별히 잘한다 뭐 이런 게 없고, 심리도 다 똑같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그냥 우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돈이 많은 우리. 근데 이런 친구들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ETF 시장에서는 결국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크립토 시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근본이고, 비트코인을 처음에 살려고 돈을 이제 준비해서 들어온 거니까 비트코인으로 처음엔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이게 밸런싱이 안 맞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에만 돈이 들어오다가 임계점에서
아 근데 비트코인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다른 거 살 거 없나? 그랬을 때 보이는 게 이더리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눈이 돌려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진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딱 이미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위에 거가 이제 기관 자금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요지인 거죠. 밑에 거는 이제 약간 우리 느낌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크립토 전체를 투자하다 보니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 위에 있을 때 예전 과거 거래소랑 똑같아요. 과거 거래소 뭐 비싸면 해봤자 5개밖에 없었잖아요, 코인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들어갔을 때, 채워졌을 때 다른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싸보이고, 여기 조금만 채우면 다 같이 차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좀 아래 사진이랑 비슷한데, 기관 입장에서는 좀 위쪽이랑 지금 상황이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근데 비트코인 지금 비싸, 많이 올랐어, 신고점 근처야. 그럼 이더리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지표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예전에 23년 10월경에 그때 ETF 비트코인 현물 ETF 막 통과되냐 마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한창 이제 좀 핫했던 화제의 인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에릭 발추나스잖아요. 요 친구가 이제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ETF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예측을 잘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ETF 알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요거 25년, 그러니까 올해죠. 반년 정도 남았는데 요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마지막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팩트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라이트코인, 솔라나, 리플, 도지, 카르다노, 폴카닷, 헤데라, 아바란체, 스위, 트론 요 정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 라인업 자체는 충분히 ETF에서 고려해볼 만한 라인업인 것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뭐 나름의 뭐 분석이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 이거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이더리움, 비트코인 요 두 가지 ETF가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 ETF 상품들이 편입이 되면은,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면은 뭐 결합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트코인들이니까, 시총이 낮고 알트코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럼 기관 자금들에서 요런 선택지들이 이제 이게 첫 번째 컵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 컵이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 컵이 다음 이제 ETF로 들어가는 어떤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상품에는 돈이 굉장히 집중 마크가 돼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라인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솔라나가 이제 올해 안에 지금 데드라인이 10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0월에 ETF로 진짜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솔라나로 들어오는 돈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은 솔라나의 상승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지금은 저희 어떤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냥 뭐 시나리오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그럴듯한데, 예전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나리오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크립토 시즌의 현실은 아래 같은 그림인데, 이제 이거를 기준을 갖다가 이제 ETF 자금 쪽으로 포커싱을 돌리면은 이제 이 위쪽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순환 펌핑의 어떤 역사가 ETF를 기준으로, ETF의 상품의 목록의 기준으로 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기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썸머랠리가 뭐 올진 모르겠지만 썸머랠리가 좀 안 온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힘들어진다,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친구들이 거의 보면은 다 이제 기본 10월이거든요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데드라인에 상장 승인된다 라고 하면은 뭐 바로 상장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승인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선반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알트코인 붐을 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잖아요. 시기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힘드네요. 요거 빨리 마무리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또 비트코인과 아더스, 그러니까 전체 알트코인 마켓캡을 비트코인의 그 사토시로 갖다가 기축을 해서 본 거죠. 본 건데 지금 과거 사이클 보시면은 쫙 올랐다가 쭉쭉 빠지면서 알트코인 시장 반대죠. 죄송합니다. 기준이 이제 아더스기 때문에 요 알트코인들이 쭉 올라가고 밑으로 쏟았다가 다시 반등, 그리고 쏟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강세인 거죠, 이 차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구간 자체가 굉장히 저점의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 말은 곧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고 다른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들은 굉장히 저점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더 내려갈 이제 갭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알트코인 장이 올만한 그런 시장 환경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가잖아요.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요거는 트뷰에 사실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거 보는 김에 환율이랑 김프 보는 김에 김프는 1.2%, 1.3% 정도 되고 뭐 딱히 붙어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한 두어 달 전에는 역프 1%까지도 갔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태고, 요거 간략하게만 보면요 요거 도미넌스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랑 요거랑은 어디 갔어? 요거랑은 그냥 반대로 거꾸로 보시면 되죠.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월봉입니다. 트레이딩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를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요 17년 사이클, 그리고 21년 사이클, 그리고 지금 25년 사이클 4년 딱 주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21년 수준의 저희 버금하는 한 70% 정도의 도미넌스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 6% 정도 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만큼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때도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거의 전무했고 있어도 시총이 굉장히 작았던 시장 생태계였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거의 90%를 넘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도미넌스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알트장이 오면서 비트가 빠지고 오히려 알트가 오르는 그런 진짜 황금기를 맞았던 시기가 요때고, 그리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다시 도미넌스 축적했다가 약간 에너지 모았다가 다시 한번 쏟아주고 파티 열어주고 또 다시 한번 저점부터 올라가면서 사실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 건데요. 확실히 과거랑은 계속 차트가 바뀌죠. 뭐 이전은 사실 뭐 볼 필요가 없고 이때랑 요때랑 다르고 요때랑도 다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쨌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장세가 오면은 그냥 진짜 길면 5달이고 한 3달 4달이면 끝나요. 3달 4달 만약에 진짜 여러분 알트장 오면은 내가 3달 4달 안에 좋은 타점이 왔을 때 내가 이거는 캡처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익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다 겪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 앞전 구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비트 시총도 낮고 해서, 그래서 비트가 한 2017년 6월 정도부터 한 300만원 정도 도달했거든요. 여기 정도부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살짝 도미넌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이고 중간에 이제 큰 하락이 있어서 알트 쫙 빠지고 그 비트 다시 상승하면서 도미넌스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ABC 파동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도미넌스 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쫙 빠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앞에가 한 세네 달 가고, 이렇게 반등하는 게 또 세네 달 가고, 그리고 빠지는 게 보시면은 세네 달 하고 끝나요, 그냥 사이클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4년을 기다려가지고 1년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1년이 뭐야, 지금 앞에 3달 뒤에 3달 하면 한 뭐 4~5달 먹겠죠.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20년 3월 이후로 연말에 이제 불장이 왔으니까 이렇게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이 쫙 빠지는 게 여기 이때는 좀 길었어요. 이때 진짜 알트코인 완전 초강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달 정도 갔다가 석가비 맞고 두세 달, 3달 정도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죠. 다시 한번 빠지고 끝나는 여기 요 딱딱딱 먹고 11월 그때 중순 정도였나요? 그때까지 딱 먹고 뺐으면은 굉장히 베스트였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도 요 기다림이 과거 사이클보다 되게 길고 힘들 수 있지만 알트코인 시장 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투자했지? 옛날에는 어떤 기회가 있었지? 옛날이랑 많이 다를까?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장이 올까? 알트코인 시장 오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쨌든 온다고 한들 과거랑은 확실히 다를 텐데, 모두를 먹여주는 시장은 아닐 거고, 그럼 내가 선별을 잘해야 될 거고, 어떤 것들이 지금 좀 괜찮은 애들일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한번, 이건 지표니까 한번 이렇게 꺼진다고 해서 여기 시장에 있는 모든 게 꺼지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꺼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메타라든지 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 21년에도 딱 꺼지고 나서 제가 현금화를 다 하고 나서 11월에 현금화를 다 하고 나서 계속 먹었던 게 이제 클레이튼 쪽 NFT 계속 먹었고, 그리고 루나 쪽으로도, 루나는 오히려 시장 꺼지고 나니까 앵커 프로토콜 때문에 이자 받으려고 사람들이 돈을 더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올랐었잖아요, 그때 루나가. 그랬던 것처럼 더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큰 대세는 끝났지만 그 와중에 약간씩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먹을만한 시장의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코인도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M2E 갑자기 스테픈으로 분불면서 스테픈에서도 또 먹을 게 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씩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잔뿌리라고 해야 되나? 잔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설거지 싹싹싹싹 해가지고 먹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랄까요? 그래서 이 시장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뭐 진짜 언제 올지 몰라요. 알트코인 시장 진짜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잘 이렇게 좀 복기해보시고 스스로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지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뭐 트위터에도 많고 유튜버들도 많지만은 이게 국내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튜버들도 많아요. 보시면은,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자막 키고 보면은 대충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보는 데 있어서 좀 예전 사이클은 어땠는지 이런 애들도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올드 투자자들이라든지 최대한 광고 내용이 아니라 이런 좀 진짜 전반적인 흐름과 트렌드와 좀 이런 것들 읽어주는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에어드랍으로 더 이상 막 이렇게 뭐 예전처럼 재미 볼 수 있는 시장도 좀 많이는 없어졌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 액수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이 불장을 준비를 하는 데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좋은 결과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